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육, 금융, 돈교육,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 돈의 중요함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켜왔거든요. 머리가 다 컸다 그러죠? 다 커서 부모 품을 떠난 자녀 영상으로 이거 보라고 카톡을 아무리 보내줘도 안 보는 자녀분들 그렇죠. 많이 계실 거예요. 답답하죠? 이미 머리가 커진 상태예요. 아직 학생 신분인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나이, 이때의 자녀들은 학교 부모의 교육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경제, 금융, 돈 공부시켜야 돼. 당장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상 시작을 하려니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뭐라고 갑자기 뜬금없다 그러죠? 뜬금없이 안 하던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자녀분들한테도 같이 생활하고 학생인 자녀분들한테도 이거 들어봐야 된다, 이거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힐링가족 댓글 한번 함께 합니다. 에릭킴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일 영상을 보니 중2 아들놈이 궁금했는지 옆에서 와 조용히 같이 보더군요.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용돈 아껴 써서 돈 모으면 모인 금액의 10%를 월 이자로 줄게 했더니 용돈을 준 이후로 매월 50%가량을 저축하고 있었고요. 영상을 같이 보더니 나도 ETF 할래. 그러길래 올려주신 영상을 같이 보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선택하더라고요. 제대로 들었네요. 중학교 2학년 아드님이 제대로 들었어요. 필반나 선택했네요. 어쨌든 오늘 필반을 모은 돈 모두 매수해 주었습니다. 그럼 ETF에서 모으는 것도 아빠가 월 10%더 줘야 해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선생님의 영상을 본 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에릭킴님, 자녀 경제, 금융, 돈 공부 성공한 거예요. 벌써 자녀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성공합니다. 한 것입니다. 자녀 앞으로 경제적 자유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돈에 관련돼서 자식에게 어떻게 대하나 하면 자녀가 돈 얘기하면 넌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너 돈 신경 안 써도 돼. 또 애들이 돈 밝히는 못 써. 또 특히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뭐 열심히 해? 공부나 열심히 해. 대부분의 부모가 그래요. 돈을 완전히 터부시해요. 완전히 자녀하고 돈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꺼려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돈 밝히면 안 돼. 너는 돈 알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조기 교육을 꼭 시켜야 되거든요. 나의 자녀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공부 잘했으면 그 이유 뭡니까? 사회 나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고생 안 하고 또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이거 아닙니까? 사회에 나가서 공부라는 것이 꼭 돈을 벌기 위한 건 아니죠. 그 사람 됨됨이. 그렇죠? 사람이 돼가기 위한 공부예요. 그러나 사실 공부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잘하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월급도 많이 받고 가난한 생활 안 했으면, 돈에 쪼들리는 그런 생활 안 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조기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의 원리, 돈의 힘, 돈을 굴리게 되면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계시죠? 대부분 우리 힐링가족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자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아니에요. 또 절약생활. 한 가정, 나 혼자 살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기만 컨트롤하면 되죠. 그러나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절약생활, 나 혼자서 절약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절약생활을 해야 그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이 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든지 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제 영상들을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고 들을 생각도 안 했지만 지금 중학교 2학년 아들 필반나 선택했던 아들처럼 부모가 이거 꼭 들어 이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명령적으로 하게 되면 자녀들은 또 멀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틀어두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듣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 영상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든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저런 거구나.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절약 생활이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읽었던 책들 보면은 사업가들 책도 읽었다 그랬잖아요. 많이. 석유왕 록펠러.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 1등 부자예요. 록펠러는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나 하면 항아리, 조그만 단지에다가 푼돈을 계속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그때는 이제 오래전 과거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채죠. 돈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그 단지 또 넣어서 또 이자를 또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책에 보면 돈을 저렇게 굴리는 거구나. 저게 돈이 원리구나. 저게 돈이 힘이구나. 나도 그래서 이 다음에 돈을 벌어서 그렇게 돈을 만들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근검절약을 하고 이렇게 알뜰하게 살면서 세계 1등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부모와 그냥 돈 들어오면 그냥 생활비 알아서 써. 앞으로 10년 후 노후 신경 안 써.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면서 사는 부모.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경제, 금융, 돈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학교나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경제, 금융, 돈 교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만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금융, 경제, 이 교육시키는 책 있죠? 거기 하나같이 다 똑같이 일관된 내용들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나 책 이름이라는 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것도 제가 우리나라 집값의 미래 이렇게 됩니다 하고 조회수 가장 많은 거기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벌써 2년이 됐죠? 재작년 2019년 12월이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대부분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안정된 직장, 월급 생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 위주예요. 부자 아빠의 마인드는 그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월급 생활을 하잖아요. 월급 생활을 해서 돈 벌 것 같아요? 돈 많이 못 벌어요. 안정된 생활은 할 수 있겠죠. 정말 특별히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러한 특별한 직업 이외에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 월급 생활에서는 절대 부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 극히 적어요. 대부분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도 사업 실패했었다 그랬죠, 젊었을 때.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망했어요. 사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자영업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그러한 자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면 세계 1등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죠. 동업인데 그것 또한 사업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돈 걱정이 아니라 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의 중요성, 근검절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원리. 그래서 자녀가 이 돈이 불어나는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요즘 뉴스 보니까 패딩, 겨울에 옷,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아니 대체 무엇으로 만든 패딩인데 옷인데 100만 원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모르는 자녀들은 뭐 나이키 신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고 싶으면 부모는 돈 나오는 기계야. 내가 말만 하고 내가 조르기만 하면 부모는 돈 나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나는 그거 사고 싶은 목표 그거 하나예요. 돈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렇게 소비하는 학생, 자녀에 비해서 이렇게 돈의 원리, 중요한 거, 돈이 돈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근검 절약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면 아마 그런 허황된 생각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도 지금 중학교 2학년 이 학생처럼 하나하나 모아가 보세요. 이것이 얼마의 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리효과 말씀드렸죠? 10대, 뭐 더 어린, 또 20대 초반 자녀가 지금 이렇게 모아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에 이 돈으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에서 이제 벌기 시작하는 돈, 정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겠죠. 절약생활을 하면서 돈 관리를 잘하고 지출되는 것을 잘 조절해서 올바른 절약생활을 하는 이 조기 교육이 필수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안정된 경제적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경제, 금융, 돈에 대한 지식, 이 조기 교육이 필수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하게 되죠. 배우죠. 또 걷기 시작하고 또 먹는 법, 또 뭐 하다못해 응가하는 법, 뭐 여러 가지 다 배워요. 사람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모부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거, 평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돈교육 빠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돈교육을 부모와 학교에서부터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금융 문맹의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로소득, 자본소득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근로소득을 위한 공부예요. 다들 보면. 돈 벌기 위한, 내가 일을 해서 돈 벌기 위한 근로소득만을 위한 공부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자본소득을 병행을 해야만 합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공부를. 그래야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고 계시죠? 설명드려서 근로소득이 더 높습니다. 자본소득보다. 더군다나 잘하는 학생이라면 더하죠.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봤자 그 금액의 단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직접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크게 불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로소득이 더 높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더 능가하는 높은 소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예요. 가난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가난. 이거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 그렇죠? 가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까?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 가난. 그렇죠. 다 커서 부모를 떠난 이런 자녀한테 이거 들어봐라. 이미 머리가 다 컸거든요. 안 들어요. 본인이 느끼기 전엔 듣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조기교육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들어봐라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들으세요. 대신 볼륨을 자녀들 들을 수 있게끔 볼륨을 어느 정도 업 시켜서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런 방법에서 경제, 금융 공부를 시켰으면 합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것을 올랐다고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샀다 팔았다 해 부모가. 아이고 그대로 배우겠네. 그대로. 단타치고 이 도박으로 접근한 것을 자녀가 그대로 배우겠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꾸준히 모아가서 은행에 저축하듯이 이 좋은 주식으로 저축하는 스타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부모가 올랐다고 팔고 내리면 또 사고 이렇게 얼마 팔아서 얼마 벌고 이런 쪽으로 가면 큰일 나겠죠. 그것은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도박으로 접근하게 돼요.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세계 1등 기업에 동업하는 금액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내가 점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영상을 보면서 점점 교육에 대해서 스며들듯이 말이죠. 여기까지.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